다지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리스크는 있겠죠. 여기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여기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겠죠. 여기는 좀 궁둥이가 무겁죠.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드디어 또 배워야 산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023년 증시 하반기 핵심 공략 포인트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경제 성장의 논리, 수요, 소비, 물가, 연준의 우려 과정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뭐 이제 CPI 발표도 있고 또 내일 모레 PC도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발표도 있고 상당히 그 지표들이 많이 좀 즐비해 있습니다. 이벤트가 이제 많이 발생될 텐데 대외 변수죠. 우리가 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표를 뭐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30초 전에만 알았더라면 참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결국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나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쓰는 게 좀 맞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 또 미시적인 관점에 관해서 나의 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보하고 투자 철학을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다. 자, 오늘은 뭐 시작을 해볼 텐데요. 반도체 새로운 캐시카우 AI 반도체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뭐 이어서 오늘 기업 내용은 첫 번째 시간이 될 거고 전체적인 두 번째 시간이 될 건데 AI 반도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흔들리는 어떤 시장 전망 속에서 AI 반도체에 관한 전망과 앞으로 섹터, 투자 철학은 어떻게 좀 유지를 해야 되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안에 세부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처음에 나와 있는 자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써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 산업 수출 증감률 전망입니다.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뭐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이번 배워야 산다 시간을 통해서 가장 좋은 건 뭐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 조선 그리고 뭐 2차 전지 파트도 하반기에 그럭저럭 좋다고 하네요. 조선이 뭐 좀 도드라지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 기존의 자동차와 2차 전지는 뭐 강한 모습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하락세입니다. 그죠? 수출이 녹록지 않겠구나. 차트를 통해서 정보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거기서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를 단편적으로 보지 마라. 그러죠? 우리 고3 수능생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뭐 킬러 문항으로 상당히 좀 뜨거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 하반기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반기보다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반기까지는 뭐 지금 2분기가 저점이다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증권사에서 보고서들이 많거든요. 2024년에는 이렇게 역성장을 했던 부분이 위로 좀 형성이 될 수 있겠느냐. 그 형성되는 2024년의 폭, 상승의 어떤 폭이죠. 이런 부분이 정보통신기기인 섬유, 석유화학, 종유, 철강 뭐 이런 부분보다 더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겠느냐. 여기를 좀 논해야 되는데 좋아요. 기존에 좋은 것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두 개를 뽑아봐라. 저는 이렇게 뽑습니다. 철강,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낙폭이 깊은 만큼 상당히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고 당연히 국가산업전략이니 수출 좋아져야죠. 공을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전반기보다 이따가 좀 보겠지만요. 반도체에 관한 그 뒤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확실히 좀 무역, 수출, 감소 폭이 좀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많이 감소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자,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죠. 반도체가 상당히 그 전반기 때 부침을 좀 겪고 뭐 이제 와서 반도체 외치시는 분들도 있고 주식은 선취의 미학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자금이 있어요. 자금이 뭐 5천만 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 정도는 그죠? 좀 길게 긴 관점 그죠? 뭐 벼농사도 좀 지어보고 조금 이 정도는 밭농사도 좀 지어보고 여기는 뭐 좀 매매 고추농사 정도가 되겠네요. 이러한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 한 3천, 여기는 한 1,500, 뭐 여기는 한 500, 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과정인데 이 반도체라는 파트가 어느 파트에 좀 어울릴 것이냐? 여기보다는 이 두 가지겠죠. 상당히 지금 저조한 측면의 기대치가 2024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 더 좋아지는데 무엇이 안 좋았느냐? 무엇이 안 좋았는데 좋아질 게 있느냐?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안 좋았던 부분이 과연 개선이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좋아지게 만드는 원동력이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발현될 수 있느냐. 강의 시간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안 좋았던 부분들은 뭐 간단하게 넘어가 보죠. 반도체 산업의 우려와 변화라 그랬는데 뭐 첫 번째는 뭐 이거고 작년부터 이어지는 저기부터 써보죠. 2022년. 지긋지긋합니다. 금리 인상. 그죠? 저는 뭐 이거 말하고 싶습니다. 뭐 미국, 중국 참 지들 잘났다고. 그죠? 그리고 뭐 여기죠. 아이고 이제는 코로나랑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사회 전반의 어떤 수요가 많이 변화했어요. 그때 보면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보는데 여기서 상당히 PC 서버, IT 가전, 메모리 반도체 이런 수요 감소가 나타나 버렸죠.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땡겨졌는데 반도체 빨리 좀 확보 좀 해보자. 많이 확보해 놓으니까 뭐가 많다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많대. 재고가 많대. 그놈의 재고. 그러면서 이제 역성장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역성장 했느냐? 역성장 했죠. 안타깝지만 역성장 했죠. 지금도 역성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뭔가 반도체 산업의 우려를 가져왔던 요소가 이 반도체 어떤 가치 사슬의 변화가 좀 일어났어요.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치 사슬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걸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요소 아니면 그 가치 사슬의 변화를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 이거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걸 찾아서 내 포트와 내 섹터를 더 꾸려서 좀 더 가져갈 수 있느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 먼저 뼈대를 세우고 기업을 붙여서 투자 관점을 확보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기술적인 실력을 키워서 매매를 하면 되고 조금 더 긴 관점으로 가겠다. 난 벼농사, 밭농사 짓겠다. 그러면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렇게 좀 보여져요. 우리가 TV에 많이 나와서 많은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전방산업, 후방산업 합니다. 전방산업 내용 잘 알고 있죠. 반도체를 딱 놓고 기준치에 IT 가전, PC 서버 수요, 금리 인상, 그놈의 물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수요가 위축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수요 위축? 이걸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수요가 회복될까? 요렇게 넣어야 되겠죠? 수요 회복이 될까? 수요 회복이 된다면 무엇으로 여기 때문에 안 좋았던 것을 무엇으로 회복세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렇게 안 좋다고 하니까 뭐 GVC 뭐 간단합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고요. 약자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제 불안해진 건데 후방 산업을 보니까 이거 기가 막혔죠, 여러분들. 지금도 유지 중입니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 전쟁 나면 뒤에 있는 사람, 전쟁 일으킨 사람은 멀쩡하고 앞에 나가서 애꿎은 사람만 굉장히 다치고 멍들고 하는데 빨리 해결돼야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지정학적 리스크의 국제 정세가 안 좋아지니
또 중국도 말을 안 듣니. 그러니 소부장까지 부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후방산업 글로벌 밸류체인이 불안해졌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써야 될까요? 불안 요소가 제거됐느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국제 정서도 좀 해결이 될 것이고 중국 경기 부양도 좀 되고 그 다음에 소부장의 부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요소들이 제거되면서 후방 산업이 나아질 수 있느냐, 이렇게 연결고리를 돼야 되겠죠. 그럼 하나씩 봐보죠. 여기는요, 제거됐습니까?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유지. 여기는요, 여기는 조금 그래도 X를 주고 싶네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기대치만큼은 아니지만, 시장의 투시만큼은 아니지만 중국 금리 인하도 하고 있고 LPR, 특히나 작년에도 금리 인상 안 했고 약간 부양책에 힘을 쓰고 있죠. 이건 X. 그러면 약간 소부장의 부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하나하나씩 주고받았으니까 여기로 가보죠. 야, 여기는 좀 정말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음표예요. 네. 여기는 좀 막상막한 것 같습니다. 5대5. 왜냐, 최근에 뭐 OLED 쪽, 이런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전방 산업이 좀 더 약간 고가 프리미엄 위주로 살아나는 분위기. 여기는요, ING. 그러면 여기는 뭐 X 줘야 될 거고. 물가는요, 지금 그래도 동그라미예요. 일단 물가는 왜 떨어지고는 있으니까.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덜 떨어질 거라는 내용. 뭐 나중에 그것도 한번 좀 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여러분들 코너 속의 코너 간단합니다. 아, 전문가님 진짜 시원하게 한번 긁어 주십시오. 물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합니까? 페드에서, 연준에서 복잡하게 설명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PI 안에 여러분들 코어 CPI라는 게 있어요. 핵심 물가인데요. 이게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유가와 농산물을 제외한 겁니다. 이게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는 거예요. 지레 겁먹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부분을 봤어요. 그러면 반도체는 지금 약간 기로에 서 있네요. 기로, 그죠? 이게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시 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반이네? 약간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먼 미래를 봐보죠. 여기가 좋아질 공산이 더 있느냐? 조금 호재라는 표현을 더 써보겠습니다. 호재 가능성, 악재 가능성. 자, 여기다 그리고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2024년, 2025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전 여기다 하겠습니다. 좀 더 2024년과 2025년을 바라보면 금리도 인하될 것이고 물가도 잡힐 것이고요. 전통 이런 것도 수요가 다시 회복될 거고 소비도 촉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재에 베팅하겠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요. 소부장도 나아질 것이고요. 국제정서도 뭐 이런 표현을 좀 격하게 쓰면 그렇습니다만은 지구촌의 평화의 이바지하게해서 그 질 안 좋은 푸틴도 양보하겠죠. 네. 그러면 이것도 좀 해결되지 않겠네. 해결이 돼야 되죠, 이거는. 네. 정말로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반도체가 뭐 요거 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가능성을 평가를 하고 한번 가보죠. 그러면 참 아까 우리가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있었는데 기업들이 뭐를 해왔냐?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무엇을 해왔냐? 기업들 너네는 어떻게 바꿨어? 이렇게 했습니다.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서 캐펙스 일단 하향 조정을 했고요. 웨이퍼 투입량도 축소했습니다. 움직여야죠. 안일한 대처보다는. 그리고 저부가 제품, 우리 좀 뭐 싼 게 비직덕인데 이거 안 팔겠습니다. 네, 감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효과를 했는데 이런 지금 대응을 했는데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 웨이퍼 투입량 감소 효과는 시차가 좀 발생됩니다. 보통 1, 2분기 정도 시차가 발생돼요. 금리 인상의 효과도 시장에 시차가 발생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금리 인상에서 물가가 넘어가는 금리보다 물가가 더 낮아지는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부터 시장에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어요. 올해 금리 인하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 잠재우는 거죠. 진정해. 단순히 물가 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걸 말고 여러 요소들이 있어. 좀 진정 좀 해. 야, 뭐 소비나 수요 이렇게 뭐 많고 너네 경기 고용도 좋다며. 그렇긴 한데 지금 경기가 성장 국면은 아니야. 좀 진정해.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뭐죠? 항상 대주제 반도체. 반도체에서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하향 조정하고 축소하고 감산하고 효과는 시차가 발생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답을 또 얻어야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핵심이 무엇이냐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시험은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시험은 내가 그 합격권에 들 수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고 맞추는 게 시험의 합격 요인입니다. 주식의 수익을 내는 것도 공부를 해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 웨이퍼 투입량 감소 효과가 시차가 발생되니 하반기 정도의 효과가 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나아가야죠. 이런 노력을 기울였고 전반기에는 별거 없었어요. 1분기에도 적자였고 2분기에도 적자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D램 출하량도 조정을 하면서 뭐 이거 사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 뭐 공급 키 맞추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키 맞추기 효과들까지 다 하반기에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정리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어떤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몸집을 좀 낮추고 납작 엎드리기 위한 것들을 했느냐. 그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미국의 탑4 데이터 센터 사업자의 투자 증감률 2020년입니다. 2023년에는요. 폭 떨어졌어요. 금리 인상기인데 경기도 안 좋은데 돈도 없는데 투자 낮춰야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몸집을 낮췄으니까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그걸 얻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것도 마찬가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예요. 경기도 안 좋아. 금리도 안 올라가. 재고도 많이 쌓아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메모리는 2020년보다 2021년 꼭지 찍고 2020년, 23년까지 쭉 올라가요. 여기서까지만 보면 안 되죠. 자료 분석이 안 됐죠. 뭡니까 여기는? 2024년 올라가는구나. 좋아지는 것이 그래프로 표현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정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자, 그러면 차트 두 개를 보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탑4 기업들이 투자는 조금 돈도 좀 아껴 쓰면서 감소했고 메모리 반도체를 좀 보니 하반기에 좋아지겠구나. 여기를 얻었어요. 메모리하고 낸드는 뭡니까? 정통이잖아요. 정통. 기존의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하던 거. 그리고 2020년 3년까지 월간 전 세계 D램 생산량입니다. 그죠? 여기 뭐 유료 가입 안 해도 이런 정보는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 2022년에는 출하량이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2년에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있으면 계속 100개씩 팔아왔어요. 100개, 100개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뭐가 매출액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다운되니까 100개 팔아가지고는 안 돼. 제가 그랬죠. 몇 개 팔아야 돼요? 200개씩 팔아야 돼. 그죠? 200개씩 팔아야지 뭐가 좀 맞아. 가격이 1,000원 하던 게 5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그게 뭡니까?
반도체의 고정 가격 하락. 그래서 고정 가격이 원래 기업 간 대량 거래예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현물 가격이 있고 고정 가격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원래 기업 간 어떤 계약 거래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어찌 됐건. 근데 발맞춰서 이제 뭘 했어요? 여기 보니까 9,155, 9,157, 8,591, 8,000 줄이고 있죠. 줄이고 있어요. 안 되겠다. 자꾸 찍어내니까 단가도 싼데 자꾸 찍어내니까 기업들의 재고만 싸요 안 싸요? 그러면 고객사들은 좋겠죠. 아이고 쌀 때 좀 쟁겨놓자. 안 되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 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 팔면 단편적으로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치료를 해야죠. 병이 났으면 빨리 치료를 먼저 해야죠. 그래야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출하량들을 다 줄였다는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출하량을 줄였으니 기업도 개선이 되겠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매일, 준, 6월이니까 6월 건 표시 안 됐지만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줄라이 7월로 가면 조금 더 줄어들 거고. 그렇죠. 8월로 가면 뭐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가격 상승까지 더불어서 같이 올라가면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기업의 밸류, 실적, 모멘텀, 기술력 이런 거를 입혀가지고 주식의 접근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에 맞게,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에 맞게. 정답은 없다. 잘하는 무기로 하면 된다. 단지 확률적으로 보니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김민주는 투자를 해가는 방식이 훨씬 기대 수익률은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다 봤어요. 2021년, 2022년부터 쭉 봐왔고 노력하는 것도 좀 봐왔고 하반기에 개선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고 그러면 반도체 현 이치하고 개선 효과 이게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올해 전반기 수출은 반도체 중심입니다. 무조건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이게 중요하겠죠. 전반기 수출은 얘 때문에 다 떨어졌어. 어쩔 수 없어. 근데 보니 반도체가 지난해 전체 수출의 19%나 차지한다네요. 특히나 어디에 타격이 많았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국력의 경제 능력의 국력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여기가 뭐 거의 5대5입니다. 관세청 들어가 보면 여기가 수출이 굉장히 부진해요. 네. 그런데 이 월별 반도체 수출 실적을 보니까 뭐라고 써놨죠? 최저점을 통과하고 있어요. 아직도 적자지만 대중 대미 수출 가게 되면 아직도 적자예요. 우리가 안 사죠 지금. 응? 우리의 어떤 캐시카우가 국가적으로 보면 반도체인데 그거 안 사줘요. 근데 상반기에 비해서 호전이 될 전망인데 호전이 진짜 될지 안 될지 뭐 있어? 자료를 제시해봐. 근거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반도체 현이치와 개선 효과를 하고 있어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전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빨간색은 낸드고 밑에 거는 디램입니다. 쭉 내려왔어요. 쭉. 지금도 뭐 아직까지는 뭐 조금 바닥권이긴 합니다. 그리고 낸드는 쭉 내려다가 약간 고개를 살짝 드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프 안에서는. 자, 요건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반도체 월 수출 증감률이 있습니다. 세모 표시된 거는 여러분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42. 3월에는 마이너스 34. 그죠? 4월 마이너스 41. 좀 올라갔네요. 5월에 마이너스 36. 6월에 어떻게 됐느냐? 제가 가져왔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예요. 반도체 현재 마이너스 23입니다. 6월 달이 끝나보면 전체가 나오겠지만 약간 좀 그래도 개선이 돼가고 있나요? 4월부터? 41이었는데 36이구나. 지금 현재까지는 23이구나. 뭐 적자긴 하지만 조금씩 개선이 돼가고 있죠. 수출도. 이제 고정 가격이에요. 고정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졌습니다. 3.3.
2.85, 2.2, 3월에 1.8, 4월에 1.45. 근데 5월에 1.4예요. 점점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고 있죠. 이제 고정가격 상승 랠리에 어느 정도 가겠구나. 바닥은 좀 찍어가는구나. 이런 인식.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월에 3.93이었는데 5월에는 3.82. 그 전에는 더 크게 떨어졌었는데 계속. 그죠? 막 0.16씩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슬슬 반도체 수출 적자가 좀 감소하고 있고 고정가격이 바닥을 형성해 가고 있구나. 과연 반도체 현 위치에서 개선 기대감이 좀 모락모락 피어나겠느냐. 이걸 보고 아는 거죠. 관세청 자료들을 보고. 자, 그럼 가보시죠. 이거는 이제 기여도 측면인데요.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점선은 실절이고 이제 무역협회에서 낸 건데 실선은 명목인데 자, 보세요. 반도체 그냥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된다. 차트에서 어려운데 떨어지니까 실질도 계속 내려와요. 이 중에서 바닥 형성이 좀 되겠느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그만큼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구나. 수출에 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아까 우리가 뭐 봤죠?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어요. 앞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반도체가 이런 우려가 있었고 자구책을 마련해가지고 감산도 좀 해보고 노력도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자구책에 대한 노력의 효과가 시차가 발생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얻으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정통이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있었던 건데 개선 여지가 있구나. 그렇죠? 없었던 것에 관해서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있었던 건데 좀 개선 여지가 있겠구나. 그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새로운 거, 뭐 신박한 건 없어? 반도체 다른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신박한 건 뭐 없었나? 있죠. 지금부터 알아보면 됩니다. 첫 번째, 여기에요. 빨간 줄 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만능 컴퓨터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고 슈퍼컴퓨터다, 똑똑이 박사다 뭐 다 좋습니다.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챗GPT라는 챗봇이라는 AI 신사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해야 돼요. 과열이다. 캐시카우 되겠어?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출이 늘어나겠어? 후발주자들 좀 효과를 보겠어? 이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그것도 각자 다를 수 있고 생각이. 2차 전지보다 커지겠어? 뭐 자동차보다 좀 커지겠어? 뭐 등등의 내용. 자, 현 위치에서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뭐 물론 수요는 떨어졌습니다. 뭐 DDR5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감소했어요. 사파이어 레이즈도 늦어졌고, 근데 DDR5 보급 및 신세대 서버 소요 증가는 현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비 둔화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은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소비가 잘 되고 있는데 소비 둔화라고 하는데, 자 여기 봐야 되겠죠. 반도체 하면 스마트폰하고 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뭐 어찌됐건 시스템 반도체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가장 큰 비율이 뭐냐? AP입니다. AP. CIS가 뭐고, ASCI가 뭐고, MCU가 뭐고, DDI가 뭐고, 이런 거 지금 다 아실 필요 없어요. 네. 이거 안다고 전혀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단지 반도체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경기 둔화 국면에서 회복으로 좀 가느냐? 이거 봐야 되겠죠. 당연히 회복세가 전망됩니다. 반도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폰은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아이폰 1호 출시도 있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폴더블 폰,
여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느냐, 회복세가 좀 되고 있느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 반응이 좀 일어났느냐, 일어났죠. 뭡니까? 대표적 KH 바텍 같은 거. 좀 일어섰죠. 종목들이. 그리고 여기에요. 요건데 아까 보니까 반도체 우리가 앞에 보니까 저부가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건 뭐죠? 고부가 가치 상품. 프리미엄 제품 수요는 증대가 되고 있느냐? 네. 증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는데 제품 단가들이 좀 상승 기류에 동참하고 있느냐? 동그라미죠. 이제 바닥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DDR5 서버 수요 증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여기도 한번 알아보고 그죠? 여기도 알아보고 여기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특히나 중점적으로는 어디? 여기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별표 5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막연하게 뭐 좋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또 나쁘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뷰는 틀릴 수 있는데 AI 반도체에 관해서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전문가라면 애널리스트라면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보시죠.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반도체의 반등 트리거는 AI 시대였다. 이렇게 좀 쓰고 싶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한때는 우리가 모든 섹터나 어떤 산업 분야에서 원자재를 주목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나 2차 전지관에서 리튬. 우리나라는 자원 한 방울 없습니다. 네. 옛 어르신들이 참 성견지명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는 인력 자원밖에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건 또 잘해요. 중간재. 갖고 와서 중간재 만들어서 수출해. 이 중에서 뭐 제일 잘해요? 지금까지는 반도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도체 중간재가 지금까지는 메모리 낸드랬는데 이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변화? 여기서 알아보면 됩니다. 자, AI.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된 것 같아요. 자, AI가 지금 들어왔느냐? 아닙니다. 2013년 14, 15, 16 13, 14, 15, 16 참 시즌이 좋았는데요. 가치주가 참 득세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주 기류를 타면서 저도 또 한 1년 정도 고생을 좀 했고 또 작년에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발 이런 리스크가 있었을 때도 좀 고생을 했어요. 전문가들 이렇게 고생한 시기가 좀 있는데 다들 고생을 하셨겠죠. 뭐 작년에 전쟁 예측한 분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봐야죠. AI는 거의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딥러닝 이거 들어보셨죠? 전문가에 들어는 봤는데 좀 더 쉽게 항상 쉽게 하시니까 알파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바둑기사시죠 이세돌 씨. 우리는 그때 야씨 알파고한테 뭐 한 판밖에 못 이겨? 우리가 보통 그 장기 같은 거 둘 때 컴퓨터랑 둘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기잖아요. 이세돌이 한 판 이상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네. 여기서 계속 기술이 진일보해 오면서 챗 GPT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챗 GPT를 보니 이 성능이 비약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니까 수요가 급증한 거예요. 특히나 반도체 발전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를 계산하는 속도.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GPU 나타보니까 이건 그래픽 카드다. 참 제가 이거 보고 웃었는데 공부 좀 더 하십시오. 네. 공부 좀 더 하시고요. 그래픽 카드도 여러분들 연산 속도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연산 속도예요. 네. GPU를 그러니까 요즘은 방송이 세면 안 되니까 GU, GPU
GPU 뭐 이런 단어를 써요. GPU를 병렬식으로 연결한 부분이거든요.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어쨌든 이 학습 데이터를 하면서 계산 속도가 업되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이걸 가져와야 돼요. 요즘은 뭡니까? 작게, 빠르게, 그리고 고효율, 저전력. 전기세 많이 나가면 안 돼. 발열, 전력, 고성능, 저전력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당연하죠. 저렇게 가는 겁니다. 사랑의 짝대기처럼 반도체로. 그러면 이게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기존 정통 메모리, DRAM, 저장 공간.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본인들 다 USB라는 걸 쓰셨어요.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거 뭐 예전에 공인인증서도 거기에 저장을 하고 뭐 또 저장을 하고 요즘은요. 요즘 젊은 애들 외람되지만 그런 거 않습니다. 클라우드 이러고 가상 공간에 다 저장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의 변화도 뭔가 바람이 불어야 되겠죠. 패러다임의 저는 변화라고 봐요. 네. 이제는. 그리고 알파고 이후에 산업 전반으로 확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뭘 논하냐. 제가 지난번부터 어제죠. 계속 밀고 있어요. AI 반도체의 침투율. 전기차의 침투율이 지금 뭐 5에서 10이라고 해요. 네, 실질적으로 뭐 점유율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 침투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빠르게. 왜? 금융도 접목을 할 수가 있고 의료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 전반에 접목을 시킬 수 있으니까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뭐냐? 매일 말씀드리죠. 득이 있고 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이라는 건 뭐 간단하게 생각이 들어요. 뭐 개인정보 좀 침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국가 산업 전략에 대한 대외비도 좀 노출이 될 수 있고 등등. 근데 그런 우려가 있는데도 제도권 정비를 빠르게 서두르고 있고 산업 전반에 계속 퍼지는 거. 최근에 뭐 루닉 같은 종목들 다 AI랑 의료기기가 결합된 형태잖아요. 왜? 실보다 득이 많다는 거예요. 실보다 득이 많으면서 산업 전반에 접목이 과속화되니까 저는 AI 반도체가 침투율이 높아진다. 누가 말하냐? 저 김민준이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면 뭐를 AI 반도체가 도대체 하냐? 요즘 분위기가. 어려워요? 내용 들어가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의 파트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이런 내용입니다. 데이터를 학습안에 최적화를 통해서 추론 연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은 인공지능 이제 가속기 분야라고 좀 하는데 기술이 1세대, 2세대, 3세대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요. 뭐 유로모픽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3세대 초반까지는 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뒤에 보시겠지만 HBM PIM을 2020년도에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 가속기 분야가 어찌됐건 2030년까지 연평균 21%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10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AI에서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라고 칭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연산 가속의 핵심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AI 반도체가 각오하는 궁극적인 발전의 목표 지향점은 뭐냐? MPU,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로모픽까지 가는 겁니다. 유로모픽이 뭔데요? 그냥 인간의 뇌 모양 비슷한 이런 거하고 뭐 시놉시스를 연결해가지고 결합시키다. 아이고 복잡합니다. 여기 기술 개발되면 그때 보면 돼요. 아직 안 됐어요 이거. 네. 지금 뭐 인제 여기 정도입니다. 네. ASIC가 뭐냐? 주문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주문형 반도체. 뭐 내용도 어렵습니다.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라는 그 줄임말인데 와, 다 필요 없고요. 복잡하게. 이런 내용만 딱 알고 계시면 돼요. 성장률이 21% 상승하고 GPU의 핵심 인공지능은 반도체고 여기까지 기술이 진일보 나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한번 봐야죠.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규모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전망치가 올라가는 쪽입니까?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높고 내년보다 더 내후년에 기업에서 AI 반도체라는 걸 새로 갖고 왔는데 그걸 만드는데 시장에 수요가 없고 돈이 안 될 것 같아. 만들까요? 아니죠. 돈이 안 되면 안 만들겠죠. 돈이 되니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니까 적극 가담하는 거죠. 이 차트를 통해서 그걸 얻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력이 이제 어디만큼 가 있었느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먼저 봐야 되겠죠. 단순히 이제 HBM에 관한 어떤 점유율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SK 하라고 하겠습니다. 한 50%. 삼성전자가 삼전이라고 하겠습니다. 40%. 나머지 10% 뭐 알 거 없지만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AI 반도체 선도주자가 지금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데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9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가 90%인데 선호를 하는 게 HBM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 말고 나머지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HBM이냐? 아닙니다. 온칩입니다. 거기는. 좀 틀려요. 근데 점유율이 높은 9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의 HBM을 어디가 잘한다고요? 여기가 잘한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주가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떴습니다. AI 바람 타고. 그러면 기술력 개발을 어떻게 해놨느냐? 이미 2020년도에 HBM PIM이라는 걸 삼성전자 발표했어요.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기술 개발 완료해가지고 찍어내고 있어요. 시장 수요가 급증하니까. SK하이닉스는 GDDR6 AIM 칩 발표를 2022년에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HBM에 관련해서는 1, 2 가동되고 있고 3도 지금 하려고 해요. 이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도권 정비 작업이 끝났느냐, 법률안이 만들어졌느냐, 뭔가 할 때. 그리고 과연 정부 정책안이 좀 뒷받침이 되느냐. 제가 늘 나와서 이런 말 하죠. 가상화폐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국가의 통화 가치에 도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형법에도 보게 되면 통화에 관한 죄가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우리 고시 공부하거나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굉장히 형량이 높아요. 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해야 될 것 같으니까 R&D 투자한답니다. 연평균 74%씩 확대 중이랍니다. 정부에서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중요하다고. 그래서 주요국 공급망 내재화하려고 하고요. 정부 지원 계속 지속하려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득과 실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실도 있는데 득이 많으니까 대기업도 하려고 하고, 그죠? 정부 산하 기관들도 하려고 하고, 학교도 하려고 하고, 병원도 한다고 해요. 대기업, 정부 산하, 학교, 병원들이 개인정보 침해, 문제점 이런 거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다 아는데도 얻는 것이 더 많다. 얻는 것이 많은데 정부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거기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이미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자, 관련주인데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자, 김민준이가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설명을 막 했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있죠. 뭐 간단하죠. 금리 2번 더 할 거냐 말 거냐. 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리 2번 하거냐 말 거냐 연준에서 이걸 볼 거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하는데 PCE 보고 CPI 볼 거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지금은 경기 침체보다 물가에 대한 우려를 더 높이 평가하는 거죠. 지금 연준은. 이게 딱 정리하면 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 더 설명드렸어요. 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더 높이 보는 이유는 뭐냐. 안에 좀 들어가서 보니 핵심 물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지고 있더라. 여기까지 가시면 여러분들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다 아신 거라 보시면 돼요. 지금.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공부는 더 해야 되겠지만 전문가 하실 건 아니니까.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 안에서 지엽적인 부분으로 가보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뭐 좀 더 써볼까요? 뭐 곁다리들 신재생, 제약바이오, 조선가치, 기계까지 뭐 이렇게 썼습니다. 올해 뭐 거의 주도주 성격들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까 같은 글로벌 시황의 이벤트들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돼 있어서 지수가 좀 조정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여기 다 타격은 있을 겁니다. 반도체도 타격 있고 2차 전지 타격 있고 여기도 타격이 다 있을 건데 누가 가장 눌림목을 덜 줄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느냐.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누가 더 눌림목을 덜 줄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실적이 아니고 실적 부분으로 자 모멘텀을 먼저 써놓고 줄 한번 그어보죠. 모멘텀을 써놓고 줄을 그어보면 좀 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실적으로 좀 줄을 그어보면 2차 전지나 자동차가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좀 연결 지어보면 뭐 조선이나 기계, 그죠? 굴삭기 쪽 좋으니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랬죠. 누가 눌림목을 덜 줄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앞에 제가 김민준이 설명드렸어요. AI 반도체 산업 전반의 침투율. 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제도권 정비를 서두르고 있고 대기업들도 나서고 있고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HBM을 원해요.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기업으로 돌아가면 뭐 봐야 됩니까? 대장주 흐름 봐야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실적이 지금 개선되는 여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2분기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 터널은 지났다고 해요. 그 바닥의 터널이 AI 반도체가 바닥을 지난 겁니까? 바닥 터널. 아니죠. 정통 D램과 낸드가 바닥을 지난 거죠. 여기는요. 새로운 뉴 캐시카우죠. 새로운 뉴 캐시카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바닥 터널을 지났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도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우에서 한테 나와서 이야기하면 못 따라합니다. 네. 1+1 효과입니다. 나빴던 쪽도 좋아지고 새로운 캐시카우도 들어오고 근데 그 캐시카우가 모멘텀도 길어지면서 수요 증가까지 매출로 이어진다. 그래서 저는 지금 SK하이닉스 모습인데 주가 안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두들겨 맞았어요. LG화학 오늘 두들겨 맞았는데 LG화학이 2차 전지로 두들겨 맞았습니까? 왜 갑자기 LG화학 이렇게 물어보시죠? 오늘 많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걱정을 해야죠. LG화학이 오늘 5.8% 빠졌는데 이거 2차 전지로 두들겨 맞았나요? 아닙니다. 뭘로 두들겨 맞았냐? 여수 NCC 공장이에요. 유가 상승 이꼴 경제 활황. 경제 활황 이꼴 유가 상승. 유가 상승 이꼴 NCC가 좋아진다는 거. 근데 지금 유가가 올라갔습니까? 130일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면 NCC 안 좋겠네요. 그러면 화학업종은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2021년에 금호석이 롯데케미칼 고점 찍고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단지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점을 한 번 더
뻥튀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가 계속 하락해요. 유가 하락은 뭡니까? 경기 불황이에요. 경기 불황이 이꼴 뭡니까? 유가 하락은 나프타 하락이에요. NCC. 그래서 화가지 말라는 겁니다. 연말 되면 좋아지겠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좋아질 때 스프레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LG화학으로 돌아와서 이거 2차 전지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LG화학을 주가를 갔던 거는 이걸로 갔는데 뺄 때는요. 안 좋은 요소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도체로 돌아가서 안 좋은 요소를 찾아보니 그 안 좋은 요소가 정통 전이라고 하겠습니다. D램, 낸드였는데 재고 때문에 여기가 개선되고 있습니까? 여기 개선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새로운 거 하나 생겼잖아요. 이겁니다, 이 내용. AI 반도체.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올라갔다가 20에서는 지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겁납니다. 여기가 뭐가 겁나죠? 저는 하반 경직성 확보한다고 봅니다. SK하이닉스는 10만 원, 10만 5천 원 유지돼요. 떨어지면 대형주인데 이걸로 매매하시면 안 되죠. 매매 적합성이라는 게 있죠. 모아가야죠.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주가 무너졌습니까? 박스권 형태 띄고 있네요. 상승은 여러분들 올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 김민준이 매번 말하잖아요. 상승은 왜 제한적이냐? 자금이 안 늘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자본 유출되고 있어요. 계속. 그 어쩔 수 없는 경제 그 논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달러 사면 이자 많이 주는데 한국에 왜 있어? 가서 달러 사지. 근데 올해 시장 주가 근데 달러 약세 워낙 강세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환율이 높다. 그건 뭡니까? 수입 물가가 직격탄이에요. 수입 물가가 높다. 그럼 뭡니까? 물가 상승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곧 금리 인상할 겁니다. 삼성전자 돌아오면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왜 횡보를 하고 있냐? 아까 근거를 댔습니다. 반도체의 어떤 개선세가 이루어지면서 AI 반도체가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 종목이에요. 돌아오면. 엔비디아 일명 관련주로 한 종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I에 관련된 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온치스 텔레치스는 자율주행 쪽이고, 뭐 넥스트 칩도 있고, 한미반도체도 있었고, 루닛도 있었고, 이수페타시스, 뭐 잡주들도 좀 있었어요. 잡주라는 표현은 제 주관적 표현입니다. 아이크래프트, C랩, NK전자, 뭐 레이저셀, NDS테크, 저스테 오늘 이것도 뭐 좋았고 등등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반도체 엔비디아로 가지 말고. 반도체 직접적 연결고리 찾으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지면 파운드리까지 연결고리를 찰 수 있는 이런 해안을 갖춰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사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좀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은 제 스스로에게 100점 만점 중에 99점 주고 싶습니다. 이 방송 돌려보시면서 AI 반도체 업황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민주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